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기사를 통해서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옛 트위터죠. X에 관한 기사인데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딥페이크 이미지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X에서는 불법 콘텐츠 단속을 위한 센터를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좀 대대적으로 단속이 진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밝은 면만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우려도 커져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AI 업계 전반적으로 이번 이슈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작은요,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최근에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돈을 쓰는 경제적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와 관련된 이 딥페이크 이미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가수인데 이 사람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가짜 영상, 가짜 이미지로 만들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인에 대한 딥페이크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향후 얼마나 확산될지에 대해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정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나온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X, 바로 대표적인 미국의 SNS 기업인데 이곳에서 이 딥페이크 확산과 관련해서 아동 성착취물 단속팀을 신설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히 성과 관련된 나쁜 영상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범죄와 관련된 것들도 즉각 적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설팀을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X의 비즈니스 운영 책임자입니다. 조 베나루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X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지켜보지만 않고 즉시 반응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꾸렸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센터에 100여 명의 콘텐츠 관리자들을 두고요. 만약에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X를 통해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미지가 유포된 것을 X가 오랜 시간 방치했다라고 하면서 X의 책임론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X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던 가운데 이번 테일러 스위프트와 관련된 딥페이크 이미지 뉴스는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X도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신설팀을 만들고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이러한 행보가 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죠. 린다 야카리노 X의 CEO가 오는 31일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위기에 대한 연방상원 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겁니다. 자, 일련의 상황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메타와 스냅, 틱톡과 디스코드 등 여러 SNS와 플랫폼 기업들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는 점, 과연 이러한 SNS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AI 산업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AI의 미래, AI의 발전 방향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요, X가 이 불법 콘텐츠 단속을 위한 센터를 신설한다라는 내용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의 기사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뤄드리기도 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jetblue와 스피릿 항공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미국 연방법원이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양사가 이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기사는요, 이 제트블루가 스피릿항공 측의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기사의 시작은 지난 16일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일 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요, 이 법무부에서 요청했었던 독과점 위반에 대한 이유로 인한 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 좀 막아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심사 끝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이 물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커져 있던 와중에 제트블루가 사실상 이 스피릿항공 인수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는 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구도상은요, 제트블루가 이 스피릿항공을 인수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대 항공사 중에서 한 곳으로 거듭나고 이와 경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트블루가 28일 날 SEC죠. 증권거래위원회 전자 공시 시스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공시한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이 무산될 경우에는 주요한 항공사의 경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걸로 무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저가 항공사의 경쟁력 그리고 여러 가지 기득권 항공사와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트블루는요, 지난 22년 7월입니다. 당시에 스피릿항공을 38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는 깜짝 발표를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의 저가 항공사가 아니라 이제는 주요 항공사로 거듭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향후 인수합병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실상 제트블루가 인수를 그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이 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트블루의 주가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발표 직후에 3.56%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인수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비용 부담을 안 들여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피인수 회사이죠. 스피릿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13.43%나 빠지면서 큰 타격을 입는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인수합병이 물 건너갈 경우에는요, 스피릿항공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결국에는 붕 떠버린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피릿항공은 연초부터 부정적인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주가가 무려 6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두 저가 항공사의 합병이 이번에 막혀버린다면 향후 미국의 항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독과점 이슈 때문에 여러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한번 인수합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우여곡절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향후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인수합병 관련된 내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텔의 주가가 하락했고 수익은 양호했지만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지금 기사의 제목이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거래일에 인텔의 주가가 무려 12%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이게 3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요, 새해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앞서도 언급드렸던 인공지능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 기업들로 분류되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인텔 역시 인공지능 칩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겠다라는 목표를 지난해부터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제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잘 나왔는데 24년도 1분기, 즉 지금의 실적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발표가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성과는 좋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미래 전망이 어둡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투자를 했다,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지난해 4분기 매출을 보시면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54억 달러라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151억 달러였으니까 그보다는 더 좋은 숫자, 즉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것이고요. EPS죠. EPS 같은 경우에도 0.54달러를 기록하면서 0.45달러였던 전망치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즉 4분기의 실적만 보면요. 인텔이 사업을 잘 전개해 왔었고요. 오히려 비전이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어서 발표한 올해 1분기의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감을 굉장히 실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자, 인텔은요. 1분기죠. 24년도 1분기에 매출이 122억에서 132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가 141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10억 달러 이상 줄어든 숫자이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주당 0.13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0.33달러의 3분의 1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부터 AI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를 타도하고 기존의 반도체 1위 기업 인텔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도요, 인텔의 부활, 인텔의 기환을 굉장히 꿈꿔왔었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내놓은 올해 실적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AI 시장에서 과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 전망이 너무 안 좋게 나왔다 보니 시장의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에서의 인텔의 경쟁률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잘해왔던 사업이죠. PC 사업과 서버 사업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자율주행 자회사입니다. 모비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인텔이 과연 위기의 돌파구를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열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인텔이 기술 경쟁력만 잘 갖춘다면요, 인공지능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만큼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이유일 것 같고요. 과연 인텔이 이러한 우려를 잘 불식시키고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 회사로서의 반도체 왕자의 기한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크게 올랐던 인텔의 주가가 올해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인텔의 실적과 전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